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사상 최대 실적이 2차 전지주를 이끌었고요. 현대차도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탄력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에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영관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재개와 더불어서 사이노시오 재계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이지케어텍입니다. 비대면 관련 의료 이 부분이 이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글로벌로 한 70조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의료기기와 비대면 진료, 제이시스 메디컬과 이지케어텍 전반 시장의 확장세로 올해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이익 레벨업과 함께 달라질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봅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뭐니 해도 현대차입니다. 지난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올해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실적으로 시장을 끌어준 현대차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테슬라 사상 최대 실적으로 모처럼 강한 탄력을 보여준 2차 전지주, 도시가스 요금 가격 인상으로 주목받는 가스 관련주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주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은 역사상 가장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에코프로 BM의 4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2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가스 관련주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난방비 대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주는 늘어난 수요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추세에 연일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GSE와 대성에너지 등 주요 종목들 2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듯 실적 전망도 내놓지 않았는데 테슬라의 사상 최대 실적의 의미 그리고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께 질문 드려볼까요? 참 불과 몇 주 정도 전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참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 가격을 또 할인한다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했는데 또 가격을 좀 할인한다는 얘기로 또 판매 호조로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이 또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그 테슬라의 목표가를 조금씩 이제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 1분기 이후에 어쨌건 간에 지금 경기 침체 여파 이런 것에 대한 극복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1월 주문이 역사상 최다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때 작년 초였습니다. 그 양극재 업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셀 업체, 특히 양극재 업체에게 주목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가격 전가였어요. 가격 전가 부분 같은 경우가 배터리 셀 업체, 완성차 업체로 올 전가가 가능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초점이 뭐였냐고 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단가가 빠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측면을 어떻게 커버할지 그 여부가 초점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완성차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놓고 보면 그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차량 가격의 하락은 2차 전지에 대한 셀 가격의 하락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차량 가격 같은 경우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가 늘어났어요. 즉 우리가 실적은 판매, 가격 이 부분의 함수로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가 늘어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우려됐던 부분이 3분기 실적 때 과연 이게 떨어지는 영업이익률을 매출로 커버가 가능할까, 제품의 판매로 가능할까였는데 3분기까지는 보여줬었고요. 4분기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 빠짐을 매출로 커버는 못했어요. 그런데 양극재 업체가 오늘 보여줬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인 자동차 판매가 성숙한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판매로 커버할 수 있냐 없냐 그 여부로 갈리는 거고요. 이미 주가에는 뭐 다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고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되려 4분기 실적이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의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를 배터리 셀 업체와 연결해서 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도 좀 유사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가격 인하가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전년비 250% 증가한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P는 떨어지지만 Q가 올라가면서 그 영업이익을 좀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단기 실적 정점으로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역시 똑같이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고 그 이전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로 반응을 하고 있었고 그 이어서 에코프로 BM 실적을 확인하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 뭐 전해액이라든지 그쪽 종목으로 딱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한 6%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6%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원자재 가격이 빠진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우선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늘어났단 말이죠. 이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를 매출의 상승으로 커버를 하면서 실제 이제 영업이익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매출에 대한 볼륨은 줄어들지 않고 되려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통상 우리가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를 놓고 봤을 때 4분기는 약간 비수기의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 볼륨이 늘어났다는 건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플러스 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원자재 가격이 돌아서는지 양극재 판가가 돌아서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주면 한 단계 더 주가의 상승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 추이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재 업체 주가를 견인을 했던 리튬 가격이 지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재고가 쌓여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수요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 방금 이성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를 비롯한 그 친환경차 그 비율을 높이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사실 그 테슬라보다는 이제는 기존 그 기타 글로벌 자동차 그 업체의 전기차에 대한 본격 출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테슬라에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체 글로벌 시장의 그 굴지의 업체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테슬라로 촉발된 향후 그 전기차의 그 요번에 보면은 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그 판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수요 니즈가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좀 그 가격이 이제 인하될 수 있고 이러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 인하 부분을 그 수요 증대와 부분된 이런 상반된 부분에서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간 이제 국내 2차 전지가 뜨거웠을 때 그 쏠렸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이 되면서 수급적인 불안 요소도 당분간 좀 추세를 전환하기 힘든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큰 시장을 먼저 볼게요. 신흥국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오늘 기준으로 봐서도 거래소가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어요. 이게 인도 같은 경우가 기업의 분식 회계로 인해서 지금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특정 기업을 공매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자금들이 우선 빠져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자금들이 중국에 유입이 되는데 이 환경 안에서 산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구경제를 놓고 보면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 이쪽 단이 부각이 되어 왔어요. 즉 수출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작년에 2차 전지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실적에 맞춰서 2년치를 땡겨오면서 우리가 시가총액의 캡을 위로 이만큼 올려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반복되려고 하려면 작년만큼 나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 다음 스텝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이제 뭐 거의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2차 전지 시세는 한풀 꺾일 거예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올해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한 단계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실적 중심으로 양극재는 판가 돌아서는 것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겠고 글로벌 투자 자금 특히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분산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우리가 뭐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연결해서 로봇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적으로는 좀 하등, 좀 여류에 있는 그 구조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뜨거웠던 그 2차 전지주의 그런 주도적인 시장은 사실은 조금 멀게 보인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2차 전지주를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자라고 할 때 비중 확대 시기를 어떻게 조금 가늠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혹시 현재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갈 종목을 꼽아 주신다면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그 작년 말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뭐 AI나 로봇 이러한 그 종목별 장세, 그 새로운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도 좀 소외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불과 한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의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상쇄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근본적으로 보면 2차 전지의 그 시장 확대 방향성은 뭐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할인 정책으로 인한 판매 호조 이 부분은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오니까 전기차 수요 잠재력이 충분히 있구나 이것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코스닥에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그 2차 전지 양대시장 대장주의 최근 추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만 해도 뭐 다음 주면은 뭐 보호 예수가 풀린다 해갖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돌아서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예측한다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단기성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충분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일주일 새 갑자기 이렇게 또 달라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실적이 끌고 가는 이제 장세이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업체 가운데 가장 좀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성무 이사께서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의 전략은 뭐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양극재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장 중심의 시세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양극재를 중심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때 좀 퍼지는 현상,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LNF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익에 대입해서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평가는 낮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이게 싸다 비싸다 그 논리가 아니라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았고 지금은 판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이익률 같은 경우를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LNF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기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오늘 8% 강하게 61선을 좀 돌파를 해줬는데 매력적인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이어서 가스 관련주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을 하면서 정말 요즘에 집집마다 그 난방비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정말 그 얘기 중에서 화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단가의 급등이 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단 유럽의 가스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LNG 가격이 지난 연말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단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그리고 수입 단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들어볼까요, 신혁승 이사님? 네, 진짜 큰일입니다. 저희 집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관리비를 안 봐갖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앵커님 질문하신 거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는 하락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생활에서 주유소를 가보면은 이제 그 가격들이 조금 이제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LNG 국제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고 있지만 그러한 상승했던 그런 부분을 좀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 올해 이제 추위도 있고 또 국내 LNG 그 소비량이 또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수입액이 이제 그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입액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는 그 LNG는 그 육상 운반이 사실 이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액화 후에 선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점에서 운송 비용 또한 이렇게 첨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수입할 때 물량을 그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수입 물량의 한 70%는 5년에서 한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물 가격 영향이 일정 기간은 좀 후행한다. 그래서 조금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그때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계약을 하거나 수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그 시기에 들여왔던 물량들로 저희가 지금 이제 난방비 대란을 맞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또 춥다 보니까 난방비는 올라가지만 또 우리가 또 난방을 하지 않을 또 상황은 좀 아니고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만 이 상황에서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인상폭에 따라서 이익의 확장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리가 2022년 초를 놓고 지금 현재 시점을 대입을 해보면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 변화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수치로 보자면 14원대에서 19원 중반 이상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1년 새에.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자, 이런 요금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가격들,
이런 가격들이 인상을 하면은 되려 금리 인상을 할 때 주식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큰 논리를 놓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은 한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기업 실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지금 굳이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는 하루하루 변해요. 그러면 하루하루 대입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가 실제 주가에 연결돼서 다 반영이 된단 말이거든요. 뭐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은 썩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가 단기적인 흐름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대성에너지나 뭐 GSE 같은 경우는 좀 강했지만 뭐 삼천리라던가 대성홀딩스라던가 뭐 서울가스, 사실 뭐 지난해 천연가스 급등과 함께 고공행진을 계속 조금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지만, 근데 연말에 천연가스 하락세가 본격화됐던 구간에서도 사실 상승을 좀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승세인 것 같은데, 신옥승 이사께서는 이 셋의 주가를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정상적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그 서울가스를 갖다가 좀 그 한 25만 원 정도에 사갖고 좀 네. 뭐 먹고 뭐 천연가스 오른다고 그래갖고 좀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으나,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저조차도 예상을 못했고, 사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뭐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뭐 온당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는 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품절주 그 성격이 워낙 이제 강한 가운데 이제 조그만 수급으로도 뭐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뭐 이 종목을 매매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과연 이제 대한민국에 누가 할 수 있을까만은, 품절주 성격상 현재 구간에서는 강하게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및 중장기 투자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이러한 종목들이 좀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정상적인 구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뭐 데이 트레이딩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관심 밖으로 조금 좀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웅 이사께서도 역시 지금 뭐 트레이딩 자체도 조금 대응하지 말자 정도의 의견이실까요? 네, 뭐 비성적 구간임이 명백합니다. 좀 약간 갬블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도 되겠지만 굳이 봐야 될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에도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고민을 해봐도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비추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지금 추천하지 않는 좀 그 섹터이고 이제 종목인데 이제 나만의 그런 투자 스토리가 과연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상보다 빠르게 주가 회복에 나서고 있는 2차 전지주,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주목을 받는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성장의 방향성과 주가 탄력 속도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잘 대응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시면 먼저 양극재 국가핵심 기술을 해외 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한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입니다. 또 실적주로 동반 강세를 보인 현대차와 기아, 챗봇 관련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금양과 안랩, C랩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C랩과 유진 로봇, 플레이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랩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 GTP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되는 미국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25% 넘게 튀어 올랐는데요. 마감은 5%의 강세 지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진 로봇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준의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유진 로봇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솔루션 업체로 변화에 성공하며 외형 확장에 이익 성장세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 6%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플레이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KT의 인공지능 서비스 상용화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C랩부터 사용관 차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인공지능 열풍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챗봇 시장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내재화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 데이터의 초고속 분석 AI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국내 최초로 영상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해서 초고속 분석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조금 유의미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고가의 GPU를 활용한 빠른 AI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을 앵커님께서 해주셨지만 엔비디아라는 업체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2020년에 승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래픽 쪽이죠. 그렇다 보니까 GPU 쪽을 활용해서 이런 AI, 예전에는 이게 가상화폐 채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가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들이 흡수되고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전부 다 이 가상화폐 가격들이 빠지면서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폭락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조금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다 공급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곳들에도 꽤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21년부터 실적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해서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영업이익의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불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AI, 로봇 관련된 성장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죠. 그런 것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예전처럼 모든 테마들을 다 끌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 옥석이라는 것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기업들과 이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수주를 한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로 압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 최초로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해내는 또 영향력 있는 회사의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하지만 실적은 계속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장단점을 두 가지 다 체크를 해주셨는데 주가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이 챗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저점 대비 17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느껴지는데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쪽 테마가 물론 강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오픈 AI 말고 구글 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상용화해서 올해 내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갭상승을 했지만 결국 어제보다는 상승해서 끝나긴 했지만 일봉 자체의 모양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죠. 윗꼬리도 길고 거기다 음봉까지 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쪽 테마가 워낙에 강해서 내일 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5일선까지의 조정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항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120 주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120주선 돌파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은 확연하게 보이죠. 한 9,500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2019년도와 쌍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또 보이시죠?
이런 지점까지 유동성들이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7만 원까지도 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연준에서 올해에도 금리 인하 없다. 신규 유동성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있는 유동성 뽑아와서 지금 가는 종목들에게 계속 순환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제가 보는 저항가는 120주선 위치에 있는 29,500원 정도 3만 원 언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유진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진행된 가운데 유진 로봇은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로봇 청소기, 또 물류 로봇 등의 강점을 보이는 회사인데요. 해외 매출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목할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익 추이부터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로봇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 대기업의 투자가 결국에는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투자하면서 산업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기 로봇에서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체예요. 제가 청소기 쪽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모두의 로봇, 에브리봇이라는 기업도 같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대기업하고도 또 로봇 외에 청소기 외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으로도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테마성으로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체가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력도 꽤 오래됐어요. 1988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업을 계속해오고 있고 실적을 실질로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입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반 하중에 180하고 250kg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이걸 1톤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수출되느냐를 보면은 미국이라던가 독일같이 선진국으로 이미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쪽을 비롯한 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곳들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런 쪽에는 병원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스케어까지도 분야가 넓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들에서 이제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류 쪽에서 이송하는 로봇 쪽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강점이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로보타이제이션이에요. 이거는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바퀴가 달려있는 모든 제품과 사물을 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확장성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된 업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강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유진 로봇도 1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랐는데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격 매력을 딱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숫자가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PER이라던가 이런 밸류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밸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향후의 모멘텀이나 성장성을 가지고 추정되는 매출과 산업의 크기를 보고 PER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처럼 힘든 시장에선 PER이 당연히 낮겠죠. 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변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왔고 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유동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플로우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오늘도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예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죠. CLF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크게 올라갔다가 일봉 매물대 상단 6,500~600원 부근 맞고 떨어졌는데 역시나 음봉까지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 봐야 되겠죠. 어제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 거래량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또 나와버렸어요.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항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라던가 아까 일봉 봤을 때 주봉 매물대 상단 부분 저항이 한 7,2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후 일어났던 가격대가 한 5,300원에서 4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데요. 이 인공지능 서비스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까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KT라던가 뭐 SK 쪽과 관련되어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올랐어요. KTCS나 KTIS도 올랐는데 반납을 좀 했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온라인 광고 대행 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챗 GPT 이런 쪽들이 화두가 되면서 KT 계열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지분이 KT 쪽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스미디어 쪽에서도 4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KT에서는 23.5%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연결고리는 광고 쪽, 나스미디어이기 때문에 광고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KT 쪽이 하는 일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힘든 시기에도 이런 쪽에 모회사를 얻고 있다는 게 여실히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소형 광고주를 위한 AI 솔루션 이쪽이 이제 AI와 엮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솔루션하고 모바일 분석 플랫폼 연동을 통해서 웹과 앱에 연동되는 이런 분석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을 이미 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AI와 좀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AI들이 조금 꺾이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정을 줬어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매물대 상단까지 상승을 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한가는 깨졌습니다. 근데 꺾이고 조정이 오는 동안에 5일선까지 꺾였죠. 그 기간에 이제 거래량이 완벽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거래량을 확 살린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KT라는 모기업의 AI를 업고 가는 사업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와 KT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또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좀 보기도 했지만 최근 며칠 거래량이 붙긴 했지만 섣불리 좀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다른 AI와는 다르게 좀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갔어요. 거래량 터졌고요. 일봉상으로는 다 돌파했고요. 주봉상으로 가보게 되면 일단 딱 걸렸습니다. 여기에 딱 걸렸죠. 8,000원이 주봉상으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여기를 갭으로 돌파한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물대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매물대가 조금 두터워요. 그렇다고 하면 120주선 여기에다가 조금 걸쳤다가 거래량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20주선 위치에 있는 7,600원이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내일 갭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쪽으로 상당히 열려 있어요. 주봉으로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그렇고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쎄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CA랩과 유진 로봇, 플레이디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구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매매 시점 잘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먼저 신혁승 이사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 포바이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 달 전쯤에 이제 12월 초쯤에 내여주로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후에 좀 눌리는 듯하다가 새해 들어서는 그래도 좀 우상향을 하려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 좀 눈여겨볼까요? 네, 뭐 내용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하게 변하는 건 없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에 그 순환매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개별주에서 어떤 것들 종목 섹터가 좋을 것인가 고민해봤을 때 VFX 쪽이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뭐 뮤직 스튜디오나 뭐 포바이포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뭐 12월 초에 이제 60일선 이제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60일선 깼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손절이 되는 것이고 60일선 밑에서 이제 흐름을 이제 이어가다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최근에 이제 60일선 돌파하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좋은 자리, 그러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자리였고 최근에 그 넥스트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좁고 작은 손실을 감안할 수 있고 먹으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0일선 돌파해서 막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60일선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뭐 현재가에서 매수가는 60일선 뭐 할 수 있는 11,700원 수준 이러한 수준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다음 목표가는 뭐 사실 이제 목표가 제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 뭐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0일선 이탈하면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11,000원에서 11,500원 수준까지도 좀 이탈해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 3~4% 손절 이렇게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VFX 쪽으로 포바이포와 위직 스튜디오를 좀 보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60일선을 좀 돌파한 매력적인 자리를 보이는 포바이포를 좀 소개를 해주셨고 수익은 좀 극대화하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서울 옥션입니다. 증권형 토큰 허용으로 미술품 경매 관련주들도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신세계와 함께 좀 뜨거웠잖아요. 근데 오늘 또 소더비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우선 그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시장의 성장 같은 경우가 좀 방향성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한 37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재화 같은 경우를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 일제화에 따른 가격을 책정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재화를 쪼개서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좀 유동성이 확보가 힘들었던 그러한 재화까지도 좀 유동화 측면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시장 일각에서는 뭐 유동성 측면을 계속 좀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구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보입니다. 즉 전방 시장의 환경 같은 경우도 한 370조라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2월 초에 실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으로 2월 초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종목으로 서울옥션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갑자기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25,900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해진 요소입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이 왜 지금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실제 매각이 될 수 있는데 매각 단가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 종목은 하나는 반드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가 개화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좀 이러한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추격을 할 게 아니라 좀 매수가를 한 단계 아래로 놓고 좀 접근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는 매력적인 종목이 맞고 우리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섹터임은 분명하지만 이제 서울옥션이 오늘 소더비와 지분 매각이 나오면서 그 관련해서 윗꼬리를 길게 단 게 지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사실 기존에 좀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신세계 때도 한번 좀 주가가 좀 횡보를 했던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두려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가격 측면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와 같이 단기 평가 이격이 오늘은 더 벌어졌어요. 갭으로 상승을 일부 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가 제자리로 온 상황이고요. 내일 또한 이 거래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위아래로 변동성이 확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초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으로 강세를 나타내지 않으면 좀 약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지켜야 될 가격 같은 경우는 우선 22,000원대인데 접근 가능한 가격은 22,400원 정도 우선 1차적인 매수가가 가능하겠고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우선 21,000원대를 못 지켜주면 손절을 했다가 이평이 붙는 가격대에서 다시금 접근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타이트한 손절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우리가 매각 이슈로 봤던 짧은 가격 25,900원대는 배제를 하고 한 28,000원대 이 정도 가격 같은 경우는 증권형 토큰 부분이 2월 초에 제도 같은 경우가 명확히 된다면 한 단계 상승 가능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옥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유망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윗꼬리를 단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장 모멘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비중이 태양광 쪽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안정적인 업체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업체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의 소재 매출이 5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18%씩은 LED 쪽과 그리고 태양 전지 쪽, 태양광 소재 쪽이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반도체 시황이나 업황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런 기조들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매수 온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재고 소진되면서 감산으로 인한 가격 효과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한 TMA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멘탈 알루미늄이라는 기술인데 이쪽이 결국에는 알루미늄의 유기금속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 우리가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전구체. 2차 전지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죠. 양극재를 제조하기 위한 전구체 물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재료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이제 금속막 등을 제조를 위해서 어떤 뭐 CVD, 화학 증착 방법이나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태양광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좋아질 반도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고효율, 태양전지 그리고 국내 유일의 TMA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의 펌핑업이 나타날 텐데 반도체가 만약에 생각보다 좋아진다. 그리고 미세와 공정 속에서 D램도 굉장히 프리커서라던가 전구체, TMA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쪽들이 굉장히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기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이제 사용관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가운데서 좀 수급보다는 내용에 더 좀 집중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가격을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보실까요? 네, 제가 그동안에 수급을 좀 많이 말했나 보네요. 근데 이것도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않다. 최상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좀 아쉬운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이건 이따 수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도 지금 매물대 쪽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121선을 잘 지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4.4% 올랐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예전에 찾아볼 수 없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봉으로 가보게 되고 월봉으로 가보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수급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왜 이런 윗꼬리가 달렸는지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기타 금융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매도가 나온 가운데 이걸 투신과 사모펀드가 온전하게 받아갔다면 강세가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15억 정도 개입을 했죠. 거래량이 터지는 가운데서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21선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끝났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투신의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거의 1,20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한 6천만 주 정도가 지금 매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연속적으로 거래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어주 리뷰 한 종목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난 13일에 네오웨즈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종가보다는 지금 20% 넘게 올라섰는데 전략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우선 그 최근에 부각이 됐던 점이 뭐 새로운 게임 그 부분의 투자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과한 시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에 차익 실현이 필요한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우선 매도를 하고 게임 출시 같은 경우가 피해 거짓 같은 경우 7월에 출시를 할 겁니다. 그 기점에 맞춰서 다시금 한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까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는 한 6월 정도 아니면 가격적인 매력으로는 다시금 4만 원대 이하 이런 가격에 도래했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익을 좀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신혁승 이사의 4x4, 이성웅 이사의 서울옥션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